건축 시공학 5주차 1교시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진정돼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흙막이 공사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여러분 건축 시공학 5주차 건축 시공학 5주차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그 1주부터 4주차까지 계속 비대면 수업을 했고 연속적으로 지금 7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이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제 시간에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지연시키고 레포트 내는 친구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레포트를 제출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중간중간에 유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출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체크 다 해서 출석 체크 다 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강의 끝에 보면, 그러니까 3교시 마지막에 보시면 3교시까지 그래서 이제 다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과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셔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킹이 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흙막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건축에 이제 최초에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외부에 터프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흙막이를 하게 됩니다. 이 흙막이라는 부분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이 지하 구조체 시공 시 굴착 공사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굴착을 실시하는 데 따라서 집안의 평형 상태가 흐트러지며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흙막이 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파기 등 굴착 공사를 할 때 토합 및 수압에 의해서 주위의 토사가 붕괴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흙 속에 이제 공기와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립자가 같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터파기를 하게 되면 이제 흙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흙막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 공법 선정 시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 1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굴착 심도 및 집안의 성상과 토질 상태, 대지 주변의 지하 매설물 상태, 지하수 및 차수 공법. 그러니까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제 차단하는 공법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 수위 및 피압수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공법의 적용성,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의 경제성, 그 다음에 기초공사와 관련성 등을 우리가 다 관련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진동 및 폐수 처리 문제 등 주변 집안의 침하에 따른 안전대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흙막이 공법이 있는데요. 146페이지 여러분들 흙막이 공법이 있습니다. 흙막이 공법이란 우리가 이제 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토합과 소합에 대응하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시면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으로 구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지 방식이란 자립식 흙막이 공법,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흙막이 벽체만으로 토합, 수압에 저항하는 방식이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은 버팀대로 저항을 하고 수평 경사 버팀대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스 앵커식 흙막이 공법은 흙막이 벽 뒷면 집안에 앵커를 설치해서 저항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조 방식으로 보면 엄지 말뚝, 그러니까 H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H 파일 공법, 그 다음에 강제 널말뚝, 그러니까 스틸 시트 파일 공법, 그 다음에 지중 연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슬러리 월이라고 합니다. 지중 연속도역이 슬러리 월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식 흙막이 공법인데요.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 이제 우리 그 책 147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면도가 이제 시공 단면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수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시공 단면도 플러스 사진을 직접 캡처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널말뚝 및 엄지말뚝 등을 지중해 깊숙이 설치해서 흙막이 이 배면의 토합 및 수압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말뚝을 엄지말뚝을 다 일자로 다 막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CI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CIP나 SIP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공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책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천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트를 이제 위에 이제 그 머리 두 부분에 이제 머리를 다 연결해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코너에는 스트러트를 이렇게 딱 겁니다. 스트러트 걸고 띠장 걸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출수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가 유실이 안 되도록 이제 이 CIP 널말뚝으로 쭉 해서 연결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고요. 이 하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초 콘크리트 타설 해서 건물들을 이제 구조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버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벽으로 합벽 구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추후에 제거도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CIP로 가는 부분은 합벽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벽이 대개 보면 250cm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벽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보시면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버팀대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냥 굴착하고자 하는 부지의 외주부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요. 흙막이 벽의 안쪽에 버팀대, 그러니까 스트러트와 띠장을 웨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말뚝, 포스트 파일을 설치해서 수압에 이제 저항시키면서 굴착하는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양 옆으로 H 파일 이제 토류판이 다 이렇게 끼워졌죠. 이렇게 다 끼워지는 부분으로 끼고 이제 굴착 강관 굴착 말뚝이 이제 시트 파일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콘크리트 쳐진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철근백은 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하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CIP 구분해서 SCW 소일 시멘트 월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철근을 집어넣어서 이제 홍수 치는 부분을 이제 아예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거는 부분들은 다 띠장, 이걸 웨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흙막이를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특징으로 보시면 특징은 대지의 경계까지 경제적으로 굴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은 지층과 연약 지반에서도 사용한다. 굴착 면적이 큰 경우 버팀보 자체의 뒤틀림과 이음 부분의 좌글 등에 의해서 흙막 벽 전체의 변형이 크게 되면 주변 지반의 침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구조체 공사를 하게 되면 버팀대 등을 해체해야 하며 해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책 보시면 페이지 1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해체 시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흙막이 벽에 갑작스런 응력 불균형이라든지 자재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체와 상호 간섭에 의한 시공의 어려움, 그 다음에 해체 공사 기간 소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평 버팀대식 흙막입니다.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는 이제 좁은 면적에서 깊은 기초를 팔 때 파낸 집안에 연약한 경우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그 다음에 대지가 협소하고 버팀대 위에다가 목공판을 깔고요. 다른 작업을 하거나 재료를 쌓아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팀대가 길어지면 버팀대의 자굴, 그러니까 버킹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어나므로 중간에 받침 기둥을 설치해서 버팀대가 경고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면 대지 전체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다음 굴착 심도가 깊어지면 버팀대의 길이가 길어져 구조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설치에 받침 기둥을 설치해서 수평 및 수직 변이를 방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앞에 이제 그 페이지 앞에 있었던 버팀대 흙막이 공법하고 잠시만요. 제가 좀 쉽지 않네요. 버팀대 흙막이 공법하고 여기 버팀대 흙막이 공법을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파일 들어가 있고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버팀대 흙막이입니다. 흙막이는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본체를 구축한 후에 본체의 벽체에 경사지게 또는 수직으로 버팀대를 걸쳐서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굴착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149페이지를 보시면 구조체에다가 경사지게 이제 버팀대를 구조물에 해서 경사 버팀대를 이제 세우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 건물에. 흙막이 부분은 이제 유실되지 않도록 이 버팀대를 건물에다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버팀대, 빗버팀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 트러스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SPS라고 하는 스트러스 에즈 퍼매니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설재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 구조물 철골 구조체라든지 구조체 기둥 보호가 이제 담당하게 하므로 흙막이 공사 중에는 토합을 지지하고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본체를 구축한 후에는 본체의 벽체에 경사지게 또는 수직으로 지하 부분 구조체 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징으로 보시면 가설 오타라는 것 같네요. 가설 오타가 아니고 가설 지지체가 아니므로 해체 공정이 없다. 그 다음에 가설 스트러스 해체 시 발생하는 순간적인 응력 불균형 예방 가능하다. 그다음 부분적으로 슬레이브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해서 별도의 복공파인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제 가설재 폐기물 발생이 저감된다. 그 다음에 지상 공사와 병행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 상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에 보시면 흙막이 이 내부 기둥 설치부터 시작해서 벽체 슬래브 지상층 동시 시공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쭉 연결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굴토 및 띠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층 철골보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하층 굴토 작업을 진행해서 이제 파나가죠. 그 기둥을 설치고 하고 이제 쭉 해서 이제 아래 위로 동시에 상하로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작업해서 이제 결정사를 하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스앤카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스앤카 공법은 흙막이 벽을 어스 드릴로 천공한 후에 그 속에 이제 PS, 프리스트레스 강선이나 철근 등의 인장재를 넣어서 모르타르로 이제 그라우팅 해서 이제 경화시킨 후에 PS 강선에 철근 등의 이제 인장력을 가해서 정착시켜서 흙막 벽을 수평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로 보면 용도에 의한 분류, 이게 가설용 앵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흙막이 배면에 작용하는 토합이나 수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양 앵커로 이제 제거식 앵커와 비제거식 앵커로 있다. 앵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용 앵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축물에 할 때 우리가 연구용으로 이제 제거하지 않고 이제 영구적으로 쓰는 부분이 이제 앵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최하층 바닥 슬라이브나 지중보 등이 부력으로 인한 양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땅 속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제 부력이 계속 수압에 의해서 부력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땅속으로 앵커를 박습니다. 건물과 연결돼서 땅속으로 앵커를 박아줘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 것들이 이제 건물이 이 지하수 변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부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제 건물과 연계해서 이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를 땅속에 해서 구조물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물론 이 끝에 부분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방식별 분류를 보시면 어스앵커는 지지 방식에 따라 마찰형과 지압형과 복합형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책 보시면 15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림 6-6 어스앵커의 지지 방식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형 지지 형식과 지압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마찰형과 지지형과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 참고해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형 앵커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림으로 봤지만 지지 방식으로 앵커체의 주변 마찰 저항에 의한 인장력 저항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압형 지지 방식은 앵커체 일부 또는 대부분을 국부적으로 크게 작용해서 왼 앞쪽 면의 수동토합 저항에 의한 인장력에 저항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합형 지지 방식은 앵커체 앞면의 수동토합 저항과 주변 마찰 저항의 합력으로 인장력에 저항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버팀대가 없어서 굴착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 기계의 반입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기계의 반입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단축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배면 집안에 프리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주변 집안의 변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용이하고 작업 공간이 작은 곳에서 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에는 검사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인접한 구조물의 기초나 매설 부분은 매설이 있는 경우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질토 집안과 굴착 심도가 깊어지면 시공이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순서를 보시면 우리 책 페이지 보시면 152페이지 보시면 시공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책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 PC 이 강선을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링 빼기를 해서 이제 에어를 주입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패커를 부가 주입시켜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착부 가압을 주입하고 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앵커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흙막이 부분입니다. 흙막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이제 흙막이
토류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토류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흑마기 벽의 앵커 시공 순서입니다. 쭉 연결돼서 이렇게 요거 한번 또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쭉 밑에 보시면 앵커체 이제 그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쭉 그림으로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앵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앵커로 당겨가지고 이제 강제 정착부 주입해서 이제 그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쭉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153페이지에 보면 강선의 고정 방법이 있습니다. 강선의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정착장에 이제 모르타르가 이제 그 주입되는 부분에서 이제 강선이 이제 이렇게 삽입되면, 이렇게 되면 이 끝선에서 이제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끝선에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다 흙으로 보시면 땅 속에 이렇게 묻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묻힌 부분이 이제 이쪽 끝선에 이제 그 페이스트,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정착을 시킨과 동시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압력을, 인장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당겨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 강선에 의해서 이제 흑막 토류판이 이제 HBM이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밑에 보시면 PS 강선에 이제 쭉 연결돼서 하는 부분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공시 주의사항은 인장재는 주로 PS 강선을 사용해서 가공 및 조립을 정확히 한다. 그 다음에 천공시 공벽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 그라우팅재는 인장재의 부식 방지 및 방수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어스앵커가 쭉 해서 이제 연결돼서 이 철선이 쭉 나와 있죠. 이 띠장 부분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 하얀 부분은 토류판으로 끼워서 토류판을 천공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스를 넣은 다음에 철판 위에 이제 끼워서 압력을 가해서 인장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판으로 되어 있는 엣지빔과 그 토류판이 끼워져 있는 부분이 이제 흑막이 벽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요거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딱 완전히 다 이제 제거를 해서 데미우기 하는 거죠. 엣지빔도 해체를 제거를 해서 이제 흙으로 이제 데미우기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흑막이 부분은 우리가 건설 공사하는 동안에 건축물이 축조되는 시간 동안에 이 외부에서 이제 오는 토합을 방지해 주는 부분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 이제 강선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선은 약 한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약 한 1m 정도, 약 한 1m에서 이제 1.5m 정도, 그러니까 1.5m 너무 길 것 같고 1m 정도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 말뚝식 흑막이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흑막이 배면의 작업 등에 대한 응력을 부담하기 위한 엣지 파일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시공이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흑막이 벽의 차수가 필요할 때 그라우팅 등으로 차수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는 부분. 근입장 길이가 짧을 때는 히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이 이제 흑막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흑막이를 딱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이제 히빙 현상이죠. 이 근입장이 이제 예를 들어 이 근입장이 이제 작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솟아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히빙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단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토류판은 차수성능이 매우 작으므로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순서는 말 그대로 얘기해서 우리 책 보시면
말뚝 시공 부분이 별도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54페이지 보시면 엄지말뚝 시공 순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순서는 엄지말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판 설치한 다음에 띠장과 버팀대를 설치해서 지지말뚝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소리판이고요. 요건 이제 H빔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리판 다 끼고, 여기 이제 엄지말뚝이라고 하는 부분, 요건 엄지말뚝,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가로 널을 다 해서, 가로 널로 이제 다 끼우는 거죠. 연결되는 부분. 이제, 주로는 엄지말뚝은 H형 강제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흙막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리판을 이제 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엄지말뚝의 수입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흙막이 배면에 뒤체형 대매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강제 널말뚝 공법이 있습니다. 그 강제 널말뚝은 연속해서 박아서 수밀성 있는 흙막이 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띠장 버팀대로 주로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파일 한 부분인데요. 이 시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이제 있는 부분과 이 교수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시트 파일을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보여진 부분인데요. 이 시트 파일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T장으로 걸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공사하는 현장의 이제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주로 이제 지하 수위가 높은 연약 지반에 적합하다. 시공 용해에서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찰성이 우수하다. 타입 C 직타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설치 간격이 너무 넓으면 수평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